아침부터 또요? 어제보다 더 당신이 궁금해서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좋아서 문제예요. 오늘만 몇 번째예요? 그가 웃었다. 아직 해가 안 졌는데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48세의 수진, 혼자 떠난 제주도 여행이었다. 이혼한 지 3년 공허함이 깊어졌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다. 유채꽃이 지기 시작할 무렵, 늦은 봄, 도심에서 벗어나 찾은 작은 해안가 마을, 그녀는 조용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다. 나무 계단의 삐걱거림과 바다 내음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공용 라운지에서 들려온 목소리. 저기, 혹시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회색빛 도는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남자가 컵을 들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우진이라고 해요. 오늘 막 도착했는데 혼자 마시긴 아까워서요. 괜찮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래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라운지 창가에서 와인을 나눠 마셨다. 그녀는 웃으며 물었다. 51세라고 하셨죠? 건강해 보이세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요. 아직 체력은 자신 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가볍게 웃어 넘겼지만 무심코 마주친 그의 눈빛, 진지한 시선 너머의 따뜻함이 마음 어딘가를 툭 건드렸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섬을 돌았다. 오름도 오르고 해안도로도 달리고 작은 카페에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무렵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혼자 다니는 여행, 이렇게 편한 사람 만날 줄은 몰랐네요. 혼자 왔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자연스레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설레고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는 말없이 그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곧 그의 시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그렇게 시작된 밤. 그는 놀랍도록 세심했다.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한 번이 끝난 후에도 다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처음엔 당황했고 나중엔 몰입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그의 손길, 체온, 리듬.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살아있다는 감각에 모든 감각이 반응하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녀의 일상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설렘이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옆에 누운 그의 얼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듯 이불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벌써 일어났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돌렸고 그는 이미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아침부터 또요? 그녀는 쑥스러워 웃었지만 그는 부드러운 눈으로 말했다. 어제보다 더 당신이 궁금해서요. 이상한가요? 그 말과 함께 시작된 아침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그가 다가올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열리고 있었다. 숨소리와 이불 밑의 미묘한 움직임, 그의 손길은 어젯밤보다 더 자신감 있고 부드러웠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날 원하는 걸까? 눈을 감고 온기를 느끼던 그녀는 문득 자신이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건 분명히 육체적이면서도 어딘가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모든 게 끝나고 그녀는 겨우 일어나 앉았다. 이러다 관광은 언제 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제주도는 또 오면 되죠. 하지만 당신과 보내는 이 순간은 두 번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람, 어디까지 진심일까? 하지만 잠시 후, 그가 또다시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여유를 갖기도 전에 다시 시작되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시작되었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움찔대기 시작할 때쯤 그녀는 웃으며 외쳤다. 잠깐만요.
나 정말 여행 온 거 맞죠? 그는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내 여행의 전부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늦은 오후였다. 게스트하우스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사람은 시원한 아이스티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말했다. 낮엔 이렇게 신사 같으신 분이 밤엔 왜 그러세요? 아니, 아침에도. 그가 피식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전부 저예요. 낮도 밤도. 그녀는 웃으며 그의 팔을 톡 쳤다. 그 순간 그가 조용히 물었다. 해변에서 해본 적 있어요? 그녀는 갑자기 침묵했다. 그러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되물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요? 궁금해서요. 없으면 특별한 경험 하나 드릴까 해서. 그녀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 작은 한숨처럼 말했다.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때랑 지금은 뭔가 달라요. 지금은 뭐가 달라요? 더 설레요.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같이 가요. 어디를요? 그가 선글라스를 쓰며 웃었다. 비밀 해변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금이요? 그녀는 태연한 척 웃었지만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먼저 길을 이끌고 그녀는 잠시 머무시다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한적한 해변 동굴에 도착하자마자 좁은 공간 속 그의 숨결이 코끝을 스쳤다. 여기 사람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죠. 그의 손이 조심스레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파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고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붙잡았다. 오늘만 몇 번째예요? 그가 웃었다. 아직 해가 안 졌는데요. 해변에서 돌아온 그녀는 거의 말도 없이 숨만 고른 채 방에 들어왔다. 우진은 웃으며 물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겨우 눈을 마주쳤다. 당신, 대체 뭐예요?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저는 그냥 당신에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그녀는 침대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단숨에 잠이 들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복잡하고 낯선 설렘과 진한 여운이 뒤섞여 깊고 진한 잠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스름했고 게스트하우스 정원엔 조명이 은은히 켜져 있었다. 그녀는 느릿하게 눈을 떴다. 방 안엔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잔 거야. 머리는 멍했고 몸은 아직도 어딘가 나른했다. 명치 아래 간지러운 감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슬쩍 창문을 열자 저녁바람이 살랑 불어들었다. 그 순간 주방 쪽에서 뭔가 부스러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가디건 하나 걸치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용 주방에서 우진이 뒷모습을 보이며 파스타를 만들고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순간 작은 웃음을 지었다. 이 사람, 대체 정력만 좋은 게 아니라 요리도 해?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마늘 냄새. 나 깨웠어요. 그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저녁은 먹고 자야죠. 오늘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그리고 이 남자. 그녀는 그때 느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고. 이건 예상치 못한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 배고프셨죠? 그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접시를 차려냈다. 알리오 올리오, 샐러드, 구운 새우까지. 그녀는 포크를 들며 말했다. 이러다 못 떠나겠어요. 요리까지 잘하는 남자라니. 그럼 안 떠나시면 되죠. 그녀는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접시에 새우를 더 얹어주며 말했다. 해변에서 제가 너무 과했나 싶었는데. 그런데요?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를 바라봤다. 괜찮았어요. 솔직히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그가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 순간 조용했던 주방 위로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둘 사이의 말보다 눈빛이 가까워졌고 포크질은 멈췄다.
그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식사는 나중에 마저 해요.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는 그녀 곁으로 다가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그 손을 잡는 순간 그는 그대로 그녀를 일으켜 세워 안았다. 지금요? 또요? 네, 지금 당장이요. 그는 그녀를 안은 채 식탁 가장자리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를 앉혔다. 공용 주방, 식탁 위,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는 속삭였다. 진짜 미쳤어요, 당신.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헝클어진 머리에 우진의 셔츠를 입고 복도로 나왔다. 걸음은 아직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어딘가 멍했다. 문제는 복도 끝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거다. 딱 눈이 마주쳤다. 어머, 일찍 일어나셨네요? 날씨 좋죠? 그녀는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네, 정말 좋네요. 하.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젯밤엔 좀 쌀쌀했을 텐데 난방 괜찮으셨어요? 그녀는 빨개진 얼굴로 대답했다. 네. 덕분에 따뜻했어요. 그렇게 민망한 인사를 나누고 그녀는 불이 나게 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엔 우진이 아무렇지 않게 티셔츠를 입으며 말했다. 마주쳤어요? 응. 뭘 하셨어요? 난방 괜찮았냐고. 그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귀엽네요, 정말. 그녀는 베개를 던졌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을 어떻게 봐요? 괜찮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웃다가 침대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물었다.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요? 그는 천천히 그녀 곁에 앉았다. 처음엔 그냥 끌렸어요. 그런데 자꾸 당신 곁에 머물고 싶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이렇게 편하게 내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욕심도 외로움도 전부요. 그런데 당신은 날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그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나도 그런 사람 하나쯤 있었으면 했어요. 내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어젯밤보다 더 따뜻하고 더 조용히 울컥해졌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오늘 밤도 제 곁에 있어줘요. 이제 좀 나가볼까요? 그가 웃으며 물었다. 며칠을 숙소에서만 보냈던 두 사람은 드디어 짐을 챙기고 게스트하우스를 나섰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주인 아주머니 눈 피하느라 힘들었어요, 정말. 그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이제 피할 사람 없으니까 더 편하죠.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발라드, 창문 너머로 펼쳐진 초여름 바다. 그녀는 조수석에서 살짝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이런 여행 처음이에요. 혼자 다니셨어요. 그동안? 혼자도 다녔지만 누구랑 이렇게 편한 여행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돌려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 너무 빠른 건 아닐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빠르다기보단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을. 그날 두 사람은 낮은 숲길을 걷고 작은 미술관도 들르고 해안 카페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누가 봐도 오래된 연인처럼, 누가 봐도 막 시작한 사이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야자수 그늘 아래서 멈춰섰다. 사진 찍어주세요. 그가 폰을 들어 그녀를 찍었고 그녀는 서툰 포즈로 수줍게 웃었다. 그가 다가와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예쁘네요. 사진이요? 아니요, 당신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말 안 들려요? 매일 새로운데요? 저녁이 되자 그들은 해안가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이번엔 따로 예약한 오션뷰 방이었다. 짐을 풀고 발코니 문을 여니
파도 소리가 방 안까지 흘러들었다. 그녀가 발코니에 서서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자 그가 뒤에서 조용히 안았다. 이제 진짜 연인 같아요. 그녀는 그 품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오늘 밤도 그렇게 지낼 거예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며 포개졌다. 당연하죠. 창문을 열자 짭짤한 바다 냄새와 함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밀려들었다. 그녀는 흰 원피스 하나 걸친 채 머리를 가볍게 묶고 발코니에 섰다. 그가 사준 것이었다. 사이즈가 딱 맞아서 더 기뻤고 어젯밤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늦게 일어난 그가 부스스한 머리로 다가와 뒤에서 팔을 뻗어 안았다. 아침부터 예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매일 그러네요? 제게 매일 당신이 새로우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웃으면서도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매일 새롭다는 건 매일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말 같아서 조식을 먹고 산책을 나갔다. 두 사람은 백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파도가 발목까지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반복했고 그녀는 발가락으로 모래를 밀며 말했다. 이렇게 걷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함께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진심이에요? 그는 멈춰서서 대답했다. 저 혼자였으면 그냥 방에서 뒹굴거리다 말았을 거예요. 이렇게 아침 바다 걸어볼 생각도 못했을 거고, 제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녀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파도 속에 시선을 담갔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득 물었다. 내일이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렇네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잠시 멈춰서 그녀를 바라봤다. 왜요? 그냥 이게 다 꿈 같아서요.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깨지 말아요. 저도 아직 안 깼으니까. 그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저녁 혼자 욕실 거울 앞에 서 있던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숙소 문을 열자 짙은 바다 냄새와 함께 둘 사이의 공기가 다시 진해졌다. 그녀는 긴 하루에 지친 듯 소파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오늘 진짜 많이 걸었네요. 어깨가 다 뻐근해요. 그가 수건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같이 씻을래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장난스러우면서도 진지했다. 진심이에요? 네, 그냥 씻기만 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욕실 안 김이 서린 유리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졌다. 따뜻한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흐르자 그녀는 나직하게 숨을 토해냈다. 그가 샴푸를 덜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감겨줬다. 손끝이 두피를 지나 뒷목, 어깨, 그리고 다시 등으로. 그녀는 점점 숨을 죽였다. 그 손길엔 단순한 스킨십보다 더 깊은 배려와 감정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 처음이에요. 그가 물었다. 싫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벅차서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다시 허리로 그리고 더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다. 샤워기의 물소리 속 욕실은 점점 숨소리로 가득 찼다. 타일 벽에 손을 짚은 그녀의 마음은 떨렸고 그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욕실 안 거울엔 김서린 유리 너머로 서로의 몸이 가까워지는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당신, 진짜, 언제 쉬어요?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쉬어요? 샤워를 마친 두 사람은 수건 하나씩을 두르며 욕실을 나왔다. 그녀는 머리를 말리며 물었다. 우리, 대체 며칠 동안 이런 거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하루하루가 당신 덕분에 특별해요. 욕실에서 나와 침대에 앉았을 땐 방 안 공기가 이미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새하얀 가운을 가슴까지 여민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는 옆에 앉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팔을 뻗어 그녀를 안았다. 설마 또 하려고요? 그녀가 웃듯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당신을 느끼고 싶어요. 보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남자의 손길은 항상 욕망을 향하는 줄만 알았지만 지금은 그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목선을 따라 내려왔다. 쇄골을 지나 손을 얹고 조심스레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숨을 멈췄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그 손은 서두르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조용하게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이상해요. 이렇게만 있어도 좋네요.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대답 대신 다른 한 손을 그녀의 허벅지 위로 조심스레 옮겼다. 얇은 가운 아래 그의 손끝이 가볍게 그녀의 곁에 닿았다. 움찔하는 그녀의 숨결. 그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살짝 깨문 채 그의 손길에 몸을 천천히 맡겼다. 그러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잠들어요. 제가 안고 있을게요. 그녀는 그 말에 이상하게 울컥해져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손은 아직도 그녀의 몸 곁에 머물러 있었고 그렇게 둘은 말없이 서로를 느끼며 잠에 들었다. 아침이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흘러들고 방 안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한 공기만 맴돌았다. 수지는 먼저 눈을 떴다. 우진의 품 안에 안겨 그의 손이 아직도 자신의 몸 곁에 머물러 있는 채로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 손길은 욕망이 아니라 애틋함이었다. 마치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을 거부하는 듯한 감정처럼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잠시 후 그가 깨었다. 눈을 비비며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잘 잤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짐을 싸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함께 걷던 해변도 차에 오르기 전 마셨던 커피 한 잔도 모두 익숙하고도 아쉬운 풍경이 되었다. 이별이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결국 주차장 앞에서 그가 트렁크를 닫고 고개를 돌린 순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이 며칠 그냥 여행이었어요? 그냥 외로워서였어요? 그럼 말해줘요. 제가 먼저 정리할게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다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양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받아줄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혼자가 싫어졌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말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럼 증명할게요. 오직 당신만 원한다는 걸. 며칠 뒤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음 여행지 정했어요. 같이 갈래요? 이번엔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이번엔 처음부터 당신 옆에 있을게요. 시작해봐요, 진짜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